할 때는요, 안을 보여주는 거, 직접 보여주는 거를 우리는 공청회라고 그러고요. 공람이라고 그러고요. 안을 와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짰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가 공청회거든요. 그럼 그 그림 한번 볼 테니까, 그림 한번 보고. 자, 이 그림 보시면, 자, 공청회라는 그림하고 주민 공람이라는 그림이 약간 사진이 다르죠? 공청회는 특정한 주재하는 사람이 오셔서 앞으로 요런 계획을 짜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 번씩 수렴을 한번 해보고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한마디씩 말을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면 그 의견을 공청회 의견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공람이라는 건 공적 장부를 열람하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직접 와서 여기서 안을 보고 있죠. 이렇게 눈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안을 보고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해요. 제출하고 그 사람이 통보하는 형태로 직접적인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 의견 청취, 아주 간접적으로 듣는 거는 한번 들어보는 거. 그래서 간접적 의견 청취를 들어본다 해서 공청회라고 하고요. 와서 보세요라고 직접 안을 보여주는 거를 공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안 좋아서 물을 한 잔 먹었습니다. 공람하고 공청회 차이점이 이런 건데, 그럼 나랑 관련이 있는 계획은 나한테 보여주는 게 정상이죠. 그럼 구속력이 있는 계획의 경우에는 구속적 계획은 주민한테 공람을 시키는데요. 나랑 관련이 없는 방향만 잡는 건 들어는 봐야죠. 그래서 비구속적 계획에서는 공청회라는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분을 하시면 이제 할 수 있어요. 자, 수립하는 사람이 자, 방향 잡는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들어는 봐야 되니까 공람이 아니라 뭐가 써 있는 거예요? 공청회를 하는 거야. 이 공청회 할 때 아까 사람이 한 100명 왔어. 근데 시민이 1000만이야. 그러니까 10명의 의견을 갖고 모든 사람의 의견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대신 지방자치단체 의원을 뽑을 때, 지방자치단체 뽑을 때 의회 의원을 같이 뽑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의회는 주민들을 항상 만나고 다니다가 공청회 할 때 의견 제시한 걸로 안 되니까 지방의회도 의견을 같이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 제시는 항상 30일 안에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립권자가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도시로 만들겠다 방향을 작성한 걸 갖고서 윗사람한테 승인 신청을 하겠죠. 그럼 승인 신청을 받으면 자, 승인 신청 했어요. 그럼 이제 협의하고 뭘 해야 돼요? 심의. 그래서 이걸 의협심의라고 그래요. 근데 협의심의는 관계행정기관장인 승인권자가 관계행정기관 협의하고 여기 도시계획 관련된 거는 도시계획 관련된 전문으로 위촉을 하고 회의를 한다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위원들을 뽑아놓고 회의한다. 이걸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해요. 그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원이 제일 먼저 국장이면 국토교통부에 있어요. 국토교통부에 있는 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에 두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시군구에 두면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인데 일반적으로 지자체에 있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합니다. 만약 이분이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면 되고 이 사람이 만약 시도지사 같은 지자체장이다 그러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처음 공부한 사람이 이걸 딱 듣고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제가 예전에 그 고시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뭐 그때 당시에 부모님이 고시 공부하는 걸 반대하셔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학원비가 되게 비쌌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신림동에서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친구 중에서 이제 좀 잘 사는 친구가 학원 가자고 막 꼬셔가지고 나도 한번 들어볼까 해서 갔는데 1년 동안 내가 공부했는데도 이해가 안 됐던 거를 수업 시간에 30분 딱 두고서 저렇게 풀면 되는 걸 내가 1년 동안 헛고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학원을 가고 선생님들 좋은 사람 찾아다니는구나. 그때 뭘 느꼈냐면 나 혼자 아무리 생각해봤자 뭐 이해가 안 됐던 게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딱 30분 만에 그 답이 다 나오는 거야.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길을 그 사람이 먼저 걸으면서 어려웠던 것들을 풀어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나 혼자서 계속 하려니까 시행착오가 심했던 거지.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수립에서 승인이란 표현은 비구속적일 때만 써라. 끝이에요. 그리고 항상 기초조사 해야 되고 의, 협, 심 순서인데 수립권자는 기초조사와 의견만 하면 되고 승인권자는 협의하고 심의만 하면 된다. 비구속적 계획이라서 나에게 효력이 없어서 구속력이 없어서 이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광역도시계획이란 말이 나왔어요. 이 지문이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국가고시 시험을 본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는 비구속적 계획이라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맞는 말인 거야. 외우지 않아도요. 왜? 비구속이니까 효력이 없고 효력이 없으니까 나랑 관련 없으니까 행정쟁송 대상이 되지 않겠죠. 왜? 광역도시계획은 방향 담당하고 광역이란 말 써 있잖아.
광역이란 말들은 비구속이니까 그 지문이 맞다. 그렇게 해서 빨리 끝내버리면 되는 거를 이걸 달달달달 외우다 보니까 뭐 조금만 꾸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